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사라진 모든 방법들 만든 송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우살이 연출한 황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우살이에서 제이형 맡은 임채영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우살이 김아연 역을 맡은 김에스더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첫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 두 분께는 작업을 하면서 연출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 영화에 잘 담고 싶고 또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우님 두 분께서는 인물들을 맞이하고 연기를 하시면서 나와 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쨌든 되게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또 그게 그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또 초과하고 혹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가능성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주요하게 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연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현재 제이가 이명을 겪고 있는 상황들과 그리고 또 과거의 아빠와의 실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황들을 대신 자신의 기억으로 뭔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를 연기하면서 저랑 닮았다고 느꼈던 점은 감정이 주로 지나간 뒤에 알게 되는 그런 점들이 많이 공감이 되고 닮아있다고 느꼈었어요. 아연 역을 맡으면서 그런 이제 간병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좀 보고 많이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영화를 찍으면서도 그런 기억을 다시 좀 되짚어본 계기도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첫 질문 이후에 관객석에서 질문 혹은 소감을 받아보고 싶어요. 영화 보시면서 느꼈던 것을 나눠주셔도 좋고,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GV에서 실험 영화를 만들 때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실험 영화를 만들 때 뭔가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제가 영상 설치나 퍼포먼스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술 베이스의 역사들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영화의 역사 자체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초기 영화들, 말을 찍었던 마이그리즈의 영화, 그 어떤 영상 푸티지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의 몸을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몸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매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발되던 매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했는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움직이는 형상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서 뭐 주요하게 참고한 영화라고 한다면 초기에 어떤 지금은 실험 영화라고 정의가 되는 어떤 초기 영화들의 형태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처음에 겨우살이를 지을 때 단순하게 시작했던 건 그냥 삶의 형태를 생각해봤을 때 그냥 우리가 참 겨우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간병을 하다 보면은 병실에서 이제 환자와 간병인으로서 있을 때 굉장히 고요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결국 그 끝에 그 병실 안에는 되게 조용한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그냥 이 하나의 숨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참 겨우 살아간다라는 제목을 짓기도 했었고, 겨우살이가 나무에서 기생하는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아빠는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이를 통해서만 영화에서 관객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형식이 겨우살이가 살아가는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앞으로 그 장편 3편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겨우살이 영화로 왔는데 또 장편을 홍보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묘한데요. 이렇게 꼭 관심 갖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겨우살이도 많이 또 재밌었다고 가는 길에 이렇게 저희 앞으로 상영 몇 회 남았거든요. 겨우살이 너무 재밌다. 가는 길에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겨우살이가 작년에 찍었던 게 마지막이라서 아직까지는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함께 하고 싶은 작품이 정말 많은데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다 함께 할 거고, 저희 겨우살이도 정말 제가 1년 동안 너무너무 기다렸던 작품이고, 매 순간마다 그 촬영했던 그 시간들과 대본들을 챙겨보면서 개봉하는 날을 기다렸는데, 이제 나가시면서 꼭 겨우살이 재밌었다고 많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정도로 되게 눈부신 연기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을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캐스팅하셨는지 감독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이라는 역을 일단 찾을 때는 저희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PD님께서 열심히 다른 영화를 보시고 반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었고, 그리고 에스더 배우님은 영화를 찾아보기도 했고 철구 감독님도 알고 계신 배우님이어가지고 제가 눈독을 들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과 소감 나눠주시고. 계속 뭔가 거의 지겹도록 반복이 되는 이 소리는 존 케이지의 Child of Tree라는 곡이고요. 사실 존 케이지가 이 곡을 작업을 했을 때는 기존의 악기로 사용되던 타악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사물이나 아니면 자연물로 소리를 내게끔 작곡을 한 곡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리가 달라지는 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가 맨 처음에 체조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몸짓을 아주 세분화해서 보거나 아니면 전체에서 보더라도 사람들의 몸짓의 어떤 스코어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 음악과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뭔가 단순하면서도 뭔가 그런 부분이 통하는 사운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고향에 저를 저희 아버지의 고향 울진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데려가셔서 같이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소가 저한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소나무밭을 걷다 보면 거기가 바다가 보일 것 같지 않게 생겼는데 산업 같은 어떤 곳을 지나면 갑자기 바다가 보이는 풍경이 너무 신기해서 그때 그냥 제가 아이폰으로 아빠 뒷모습을 실제로 찍었었는데, 영화에서도 잠깐 등장했었는데 그 장소가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이 되다 보니까 영화에서 꼭 넣고 싶다 해서 울진에 저희가 서울에서 3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소를 고집해서 찍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전에 졸업작품으로 찍었었던 작품에 같이 함께했던 음악 감독님이 계신데, 그 음악 감독님이랑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찍었었고, 여기에 등장하는 음악들의 2곡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 음악 감독님이 다 작곡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원래 편집은 작년 4월에 끝났었는데
올해까지 계속 음악 작업을 많이 했었고 첼로도 조금 욕심을 내서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녹음도 하고 그 엔딩 크레딧 음악도 저희가 영화를 바탕으로 그 작곡가님이 작사해 주셔가지고 영화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올해 음악을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음악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렸고요. 마지막 한 질문 정도를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을 잃어간다기보다는 제가 이것도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 고등학생 때 중이염을 앓고 실제로 튜브를 꽂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게 단순히 질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설정도 시작할 때 아빠가 나에게 찾아온다? 근데 그게 바닷소리로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소재로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이제 상영과 상영을 보면서 느꼈던 소감도 좋고요. 그런 말씀들 나눠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시현 감독님부터. 4개를 모여서 본다는 게 경험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모더레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같이 뭔가 앉아서 이렇게 꽉 차 있는 영화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작은 모니터로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큰 화면에서 어제 봤을 때 제 작업이 아닌 것 같은 남의 작업인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실 때 뭔가 이건 제 소감인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영화제를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게 사실 어떤 아빠와의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시작을 바탕으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항상 아빠의 생각이 늘 궁금했었거든요. 좀 엉뚱한 사람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마지막으로 여행을 왔었던 게 전주국제 영화제였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소식 들었을 때 아빠가 대답해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해준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도 조금 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일 수 있게 해줘서 이렇게 앞에 설 수 있게 해준 현지 감독님한테 이 자리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는 꼭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겨우살이 너무 함께 고생해서 만들어줘 우리 무해한 스태프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고맙고 인사 또 전하고 싶고 그리고 긴 시간 정말 쉽지 않은 자리 하나하나 다 지켜주신 앞에 분들한테도 관객분들 응원하러 오신 동료분들 같은 게 걸어가는 배우분들 관계자분들한테 또 이 자리 빌어서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GV 마지막 밤인데요.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여기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의 오늘 밤은 더 아름답게 더 따뜻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20살 첫 1화를 맞이할 때 감독님께 딱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정말 뜻깊은 영화였는데요. 함께 촬영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아름다운 서사를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서 정말 뜻깊은 저에게 평생 남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봐주신 여기 관객석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GV 진행을 해볼 텐데요. 건투와 외출의